그럼 저와 함께 같이 맞서서 분노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방송 허락은 다 받았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이제 이퓨얼이 갑자기 좀 대두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나선 나라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죠.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과 또 이런 어떤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들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거를 지금 이제 논의를 하게 됐고 이 퓨얼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퓨얼이 뭔지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피셔 트롭슈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보통 FT법이라고 써요. FT법에 의한 현대 이퓨얼 프로세스. 물론 이퓨얼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CO2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얻어내요. 그리고 이 피셔 트롭슈법에 의해서 이제 수소와 CO2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사석유, 그러니까 한때 이게 되게 안 좋은 말로 했을 때 우리 가짜 석유라 그러죠. 가짜 석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한때 가짜 석유라고 부르고 단속까지 했던 거를 이제는 이퓨얼이고 친환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께 이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리드리 베르기우스라는 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베르기우스법이라는 방법을 처음 개발하시고 1931년에 노벨 화학상을 타신 독일의 화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 베르기우스법을 만들고 논문이 난 게 이제 1913년도인데 이때 이제 석유의 액화에 의한 인공석유 제조법이라고 해서 석탄을 가루로, 그러니까 분쇄를 해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유하고 섞은 다음에 섭씨 450도에서 300기압을 줘. 그리고 수소를 주입하면 이 석탄이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잘 봐요. 1913년도 얘기야. 자, 이 퓨얼은 따지고 보면 언제 나온 거다? 1913년도에 처음 우리가 그 개념을 인류가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 생각해서 실현하신 분이 바로 저기 프리드리 베르기우스 박사님이 되겠죠.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뭐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도 그랬고, 네, 전기차도 사실상 내연기관차보다 더 빨리 발명이 됐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차 대전 직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여러 가지로 피폐해져 있을 당시고 베르기우스법의 문제는 기압이 높아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피셔 트롭슈 프로세스, 아까 이제 FT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이게 베르기우스법을 개량해가지고 고압, 그러니까 300기압이 아니고요. 금속 촉매를 활용해가지고 철이나 코발트 화합물을 이용해가지고 과정을 좀 더 고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으로 좀 더 손쉽게 바꿔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안한 분이 프란트 피셔하고 한스 트롭슈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뭐 아쉽게도 노벨상을 받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베르기우스법의 어떻게 보면 개선이기 때문에 이제 최초는 아닌 거지. 자, 이게 1925년이었나? 1928년이었나? 그쯤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자, 근데 희한하잖아. 왜 굳이 저 사람들은 석탄을 가져다가 예? 왜 굳이 석탄을 가져다가 갈고 막
뭐 기압을 넣고 수소를 매기고 무슨 뭐 촉매를 써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쳐가면서 석유를 만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쟤네들은 도대체. 자, 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라고? 자, 이제 이때가 1930년을 바로 앞둔 시점이야. 그치, 2차 세계대전. 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물론 방금 전에 FT법은 피셔 트롭시법은 2차 세계대전 시작 전에 개발은. 근데 이 베르기스법이나 이 피셔 트롭시법 자체가 석탄을 석유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고, 이것 자체도 사실 1차 세계대전의 여파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킵니까? 독일이 일으킵니다. 독일 나치당의 수장이자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 독일의 나치군의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가장 큰 산업적인 기술 부분에 있어서 페르디난트 포르쉐라고 하는 나치 상급 대령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준장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야. 장군 바로 밑에. 그러니까 순수 군인이 아니고 군에 속한 연구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계급을 준 거지, 히틀러가. 실제로 포르쉐 박사하고 히틀러는 굉장히 우애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연합군과 독일 나치군의 싸움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사회에서 물론 자기들 소위 말하는 패거리가 있죠. 공산주의 패거리. 거길 제외한 모든 연합국들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고립시킵니다. 왜? 얘네가 지금 전범국이 됐잖아. 전쟁 범죄를 일으켰잖아. 갑자기 멀쩡히 있는 남의 나라를 왜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냐고. 이상한 놈이거든, 이건. 그 똑같은 짓을 저때 당시에 독일에서 했어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와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치가, 자,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석유가 있어야 됩니다. 석유의 수입 공급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에 승리를 했던,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퓨얼 공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석유 공장들이죠. 네, 네. FT법을 통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이 인공 석유 공장들을 폭격을 합니다. 네, 폭격을 해서 이제 석유가 보급이 안 되니까 외지에서 못 들어오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연합국들이 자기들한테 거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뭐 더 이상 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치가 패하고 독일이 패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이제 빵에 가시고 포르쉐 박사도 빵에 가시고, 예. 38년도에서 44년까지의 얘기인데, 그러면 아니 야, 그러면 세상에 이미 벌써 거진 100년 전쯤에, 그죠? 대략적으로 한 90년, 87년, 90년 전쯤에 야, 이미 이렇게 대량의 인공석유를 생산할 수 있었네. 인류가 이런 기술이 이미 독일이 있었네.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있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죠? 자, 여러분. 저 때 쟤네들이 저걸 왜 했겠습니까? 전쟁 중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왜? 여러분 셰일 가스, 뭐 이제 셰일 석유, 뭐 그 얘기도 예전에 들으셨었죠, 한때? 2014년도에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알력 싸움이 생기면서 그런 일도 한번 있었죠. 그래서 왜 미국이 셰일 석유, 셰일 가스 그거를 안 뽑아요? 많이 매장돼 있으면서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너무 비싸. 당시에야 전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됐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어 사면 돼. 당연히 중동 국가들에게서 기름을 수입하는 게 100만 배는 더 싸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여태까지 21세기 20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저 물론 이제 연구가 뜨문뜨문 돼 오긴 했었습니다. 아예 안 되진 않았었어. 연구가 뜨문뜨문 되어 왔고 그런 연구들에서 탄생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녹스라든지 한때 우리가 가짜 석유라고 했던 그런 제품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걸 봤어요. 왜 자꾸 전기차나 뭐 이런 뭐 이퓨얼이나 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빨리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천천히 이행하면 안 되냐? 이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 물론 제 채널의 댓글은 아니었고 이제 그 댓글이 또 달렸는데 그 댓글이 가관이었어. 뭐라고 쓰셨냐? 그분이 정말 전곡을 때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 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뉘앙스로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 그럼 우리가 자, 이퓨얼, 전기차 이런 거 왜 할까요? 일단 우리가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거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을까? 그치, 환경. 지구가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지구는 안 아파. 인간이 망하는 거지. 자, 우리는 그래서 현재에는 한때는 우리가 그냥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로 퉁쳤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기다 이거예요. 자, 2015년 파리협정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최종 결론을 짓습니다. 자, 2015년 기준 2030년에는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43%가 줄어야 된대요. 즉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이 지금의 몇 프로? 57%로 줄어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절반이 줄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 여러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자동차가 지구상 자동차의 50%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경우는 이미 늦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결국은 특히 이제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동물들의 서식 범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뭐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미디어에서 원주민들을 이제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개척하면서 많이 뭐 죽이고 싸우고 이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주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세균과 바이러스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다른 대륙의 환경에 있던 생명체와 조우할 때는요, 항상 내가 내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병원균,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죠. 기후 위기라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 생물들의 활동 범위가 변동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변동성 와중에서 평소에는 마주치지 못했던 생명체들이 서로 마주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이만큼 심각한데 지금 그러면 기후위기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뭐냐? 결국은 탄소 배출이야. 온실가스라는 건 결국은 탄소 배출이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어디냐? 두 가지. 발전, 자동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과 자동차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기후협정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오존층 복원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인류가 한 가지 해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돈을 써가면서 세금을 서로 지출해 가면서까지도 전기차 드라이브를 국가적으로 걸고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이런 이퓨얼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퓨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일은 도대체 왜 이퓨얼을 꺼내 들었나?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로고, 저 브랜드, 저 기업을 여러분들은 저 지도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적어도 절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은 절반 이상 아실 거고, 아무리 모르시는 분도 3분의 1은 다 어디서 본 마크일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브랜드만 되면 알만한 엄청난 기업들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중심이자 유럽연합 산업 생태계의 중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저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대부분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라기보다 이렇게 빠르게 문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 기업들이 100년씩이나 최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은요, 산업화를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일찍 이뤘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범국으로서 뭐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제 채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벤츠, 뭐 BMW, 뭐 폭스바겐, 뭐 이런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다 나치한테 빌붙어가지고 큰 업체들입니다. 사실 제가 독일 브랜드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나치에게 협력했던, 그것도 자진으로 협력했던 기업들이기 때문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 이후에 자기들이 산업군에서 앞서간 시점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어떠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다 저런 규제 때문이죠. 새로운 규제 속에서 글로벌 산업군에서 이익을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파리기후협정도 그런 환경협정들, 그런 걸 주도해 온 게 왜 그러느냐? 개발도상국들 산업화 못하라고. 솔직히 말하면 쟤네들이 무슨 환경 문제에 의식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쟤네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쟤네 의회든 뭐든 뭐 정치, 경제, 사회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주 일부 극소수의 학자들이나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라는 어디 저기 그 아시아에 어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지똥만한 나라에서 뭐 언제부턴가 뭐 발음도 어려운 뭐 무슨 브랜드? 하이언다이? 뭐 이런 애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모터쇼에 막 나와. 그러더니 지네는 이게 막 소리가 나는데 얘는 소리도 안 나고 가격도 더 싸. 그러면서 야, 쟤네들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뭐 아시아에 뭐 저 그런 놈들 뭐 아시아 그 찌끄레기들 뭐 별것도 없어. 이러다가 이제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왜? 본인들이 규제를 할 거야. 규제를 또 해야 돼. 새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템포 벌려놓기 위해서 이만큼 따라오게 뒀다가 또 점프 뛰는 거예요. 따라오겠어. 이제 점프를 뛰어야 돼. 벌려놔야 돼. 뭘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왜? 우리 여태까지 파리 기후협정이니 유로 배출가스 규제니 여러 가지 해왔잖아. 오케이, 가자. 근데 이 가자는 누가 했을까? 이 가자는 여전히 고여서 더 발전하지 않는, 규제를 통해서 남의 성장을 막아와서 최고가 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그 100년 동안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마하게 발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쟤는 못 따라올 거야. 물론 현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누가 해요? 정치인들이 하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라면 다 하겠지.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인들과 산업군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짝짝꿍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윽고 유로6가 여러분 그 유로6 내에서 또 그 개편이 돼요. 개편이 되면서 유로6 2까지 지금 개편이 됐는데 유로6 2에 와서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일단 독일 기업들이 지금 우리 전기차 산업군에서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저 지도에서 보는 기업 중에 여러분 4차 산업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4차 산업 기업 하나라도 대보세요. 다 산업화, 2차 산업, 기계, 직물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회사지 저게 4차 산업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사업자가 독일 기업 중에 하나라도 대보세요. 있나? 4차 산업은 융합 시스템 플랫폼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려고 하면 ICT가 돼야 됩니다. 저기서 ICT 기업은 하나도 없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거든. 근데 고등학교를 가서도 전교 1등일 줄 알았어. 심지어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갔어. 여기 가면 애들 내신이 좀 떨어질 테니까 내가 성적을 좋게 가져갈 수 있겠지 하고 갔어. 고등학교를. 갔더니 아니 이런? 내가 중학교 때 1등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꼴찌야. 왜? 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6차에서 7차로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비를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고등학교 온 애들은 중학교 때 자기들이 교육과정이 바뀔 걸 알고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음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쟤네들이 야 우리가 최고야 하고 딱 내놓은 차가 저한테 거의 뭐 가루가 되도록 까임을 당했던 저런 차들인 거예요. 최고는커녕 지네들이 가장 무시했던 중국산 자동차 브랜드들한테도 밀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 7차 교육 과정에 대비를 안 했어. 왜? 모터제요. 모대 해본 적이 없어. 모터 만들 수는 있지. 소프트웨어 모대 해본 적이 없어. 뭐 크라이텍 뭐 게임 엔진 가지고 뭐 할 거야 저거? 굳이 있어봐야 크라이텍 뿐인데 배터리 뭐 없어. 배터리 생산하는 데도 없어. 배터리 회사도 없고. 여태 했던 것도 못해. 왜? 비싸지거든. 그럼 이쯤 돼서 생각해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동안 얘네들이 과연 자기들 기술을 발전시켜 와서 최강자로 군림했던 걸까? 저는 여기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내연차 시절에 과연 독일 차의 기술력이 좋았던 게 맞을까? 사실 그 돈을 주고 차를 팔고 그 돈으로 차를 만들었으면 현대차가 왜 독일 차를 못 따라갔을까? 물론 세세한 디테일이나 세팅 차이는 있었을 거야. 그거는 시대를 쌓아가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자동차의 그 하드웨어적인 면면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린 이미 브랜드가 있거든. 우린 1억에 팔아도 팔려.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려고 경량화 할 거 넣어. 경량화 할 수 있는 마테리얼들로 채우면 되지. 현대 뭐 글로벌에서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넣을 수 있죠. 넣으면 현대가 1억을 해. 현대가 1억 하면 누가 살 거야? 지금이야 제네시스가 있으니 사지만 그때 당시로 현대가 1억짜리 차를 냈어. 우리 차 독일 제품하고 품질이 밀리지 않습니다. 미쳤냐 현대 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대는 그걸 쓰고 싶어도 못 써. 그 원료를. 당연히 저가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비교해놓고 야 현대가 기술이 없나 보다. 과연 내연기관차가 이미 100년이 넘은 시점에서 모든 기술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완숙되어 있던 시점에서 현대가 과연 기술이 없어서 독일 차들만큼 못했을까? 여기서도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좋아지기 시작한 건 독일 엔지니어들을 흡수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세팅적인 부분이고
현대차의 가격이 독일 차들을 따라잡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부품사는 있어요. 뭐 지멘스라든지 컨티넨탈이라든지 보쉬라든지. 근데 모터 제어해 본 적도 없고 소프트웨어 해본 적도 없고 배터리 생산해 본 적도 없고 배터리 제어는 더더욱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가격은 그대로 받고 싶어. 그죠? 왜? 자존심은 있다고 아직.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같은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서 굉장히 많은 견제를 당했습니다. 한국 양궁 때문에 올림픽 양궁 룰이 수십 번 바뀌었어요. 왜? 한국 양궁을 떨어뜨리려고. IOC 주체들은 누구예요? 다 유럽 국가들이거든. 똑같은 짓을 시작합니다. 왜? 룰을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거든. 야, 안 된다. 룰을 바꾸자. 룰을 바꾸자 그래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야, 이 전기차로 이대로 이행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응. 야, 전기차에서는 경쟁이 안 돼. 완전 차이가 너무 나. 야, 전기차는 경쟁이 안 되는데 내연차는 그래도 아직 비벼볼 만은 한데 현대가 뭐 애니 뭐 응? 뭐 그런 거 새로 내긴 하는데 좋긴 하고 뭐 WTCR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뭐 포르쉐도 잡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브랜드가 아직 있고 또 고급감은 또 우리가 한 수 위잖아. 내연차로 계속 가면은 일단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환경협정을 이렇게 다 주도해서 해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이제 하냐. 야야야야, 이게 당장에 우리가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도 아직 안 낮아지고 이거 쟤네들 막 전쟁도 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당장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내연차를 좀 더 유보하자. 근데 이게 맥혀요, CR이? CR이 안 맥혀. 그러면 오케이, 내연차를 유보하는 대신에 야, 이 퓨얼을 쓰자. 이 퓨얼을 써서 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기름을 만들 때 탄소를 포집하자. 야,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 그럼 탄소 배출이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누가?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어이가 없죠?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자, 이거를 제가 좀 비꼴게요. 좀 비꼴게요. 배출하지만 포집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근데 저걸로도 저는 솔직히 인정을 못 하겠는 게 뭐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쟤네들은 하려고 하겠지만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자, 이미 과거의 독일 차들은 독일 차 전 브랜드 모두 유로 6조차 지키지 못해서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시대의 글로벌 사기에 연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 의심인데요. 지금 나오는 벤츠, 포르쉐, BMW, 폭스바겐, 내연차들, 아우디 얘네들 지금 차 하나하나씩 다 출고된 차 잡아다가 다시 전체 검사 돌리면 얘네들 유로6 떨어질걸? 지금도? 유로6도 못 지키는 애들이 유로7을 지키겠다고? 유로7은요, 쟤네 못 맞춰요. 유로6도 못 맞추던 애들이야. 오히려 유로6는 현대나 뭐 다른 다른 브랜드들 미국 GM도 다 맞췄었어. 독일 애들만 못 맞췄어. 지들이 먼저 해놓고는. 그래서 꺼내든 게 이퓨얼이에요. 총 탄소 배출량은 0이라는 주장인 거지. 자,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기후위기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근데 이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지금하고 똑같이 현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 것까지 쳐서 전기차에서는 어떻게든 탄소가 발생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던 애들이 자, 그럼
내연기관차는요, 기름뿐만이 아니고 휘발유뿐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얘가 LCA 동안 탄소 배출을 계속해요. 타이어, 브레이크, 오일도 계속 갈아줘야 되지. 그 이퓨얼이라고 해서 여러분 CO2가 안 나오냐, 배출가스가 안 나오냐? 아닙니다. 이퓨얼도 배출가스가 나와요. 네. 만들어낸 석유일 뿐이지 연소 작용이 동일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탄소 배출을 한다고. 근데 이걸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포집해서 배출하는 비율을 보면 85%거든요. 그럼 여전히 15%는 배출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식이에요. 조삼모사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배출이 쟤네들 주장대로 제로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이 독일 놈들의 뻔뻔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저 흑우짓을 당해주거든. 자, 그 어마무시한 디젤 게이트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포르쉐, BMW 이런 애들한테 어마무시한 과태료를 물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태료를 물리죠. 한국만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차들이 거진 1년 넘게 안 팔려요. 네. 실제로 팔지도 못하게 했었어. 과징금을 내기 전까지 판매를 중지시켰었어. 한국은 사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심지어 판매가 늘었어. 왜? 사주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난 모르겠다. 자, 이번에 제가 전기차로서 ID4와 Q4의 상품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거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에 반대된다.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의 브랜드 명성에 누가 되는 차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죠, 제가? 자,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소위 말하는 흑우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쁘라고 하는 얘기야. 당신들 기분이 나빠야 돼. 그럼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거든. 자, 인정해드릴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딜러를 포함한 폭스바겐 그룹의 임직원이거나, 첫 번째, 혹은 폭스바겐 그룹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ID4 Q4의 오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맞서서 분노했어야죠. 폭스바겐 그룹에.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데도 독일을 믿어? 이런데도 믿어? 난 못 믿겠어, 이제. BMW도 제가 CES, 그래, CES 그럴 수 있어. 그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갖고 나오겠지. 안 갖고 나왔잖아. 무슨 XM이니 이상한, 응? 주가 방어용 이상한 돼지코구멍차 하나 갖고 나오고.